관장님은 뭐예요? 데빌님이 말씀하시는 관장님 뭐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관장님이? 궁금하네 괜히.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제가 소식 하나를 누락을 시켰네요.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나? 몰랐네요. 제가 자 오늘 보도록 할까요? 오늘 원래 한 4가지 소식인데 한 가지 제가 잊어버린 게 있었네요. 리브라 관련된 건데 그걸 잠시 추가해 뒀습니다. 자 오늘 소식들 다뤄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오늘 9시에 정시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일찍 방송을 좀 진행하게 됐네요. 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 소식인데요. 우리 아가리성께서 트론 4.0이 이더리움 2.0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폭죽도 터뜨리면서. 뭐에서 이겼냐면은 뭐 특정 뭐라 해야 될까요? 학회라던가 또는 되게 유명한 또는 인정받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뭐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인정받아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트위터에서 인기 투표를 했어요. 여기다 달아놨네요. 사람들한테 트론 4.0과 이더리움 2.0 어느 게 더 좋냐 했는데 총 102,618표가 투표가 됐고 트론이 52% 정도로 이더리움한테 이겼습니다. 인기 투표에서. 그래서 이 사람 얘기로는 몇천 표 차이 났겠네요. 1,000? 2,000? 아까 10만 6천 몇 표니까 한 2-3천 표? 그 정도, 아니 더 되겠다. 한 4천 얼마? 그 정도 이겼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인기 투표해갖고 이겼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별 의미도 없어요. 근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 친구가 진짜 어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진짜 아가리는 최고인 것 같아요. 입 터는 거는 최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인기 투표도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초반에 이더리움이 엄청 앞서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투표 마감되기 전에 특정 시점부터 갑자기 트론 투표수가 쫙쫙쫙 늘어나더니 결국에 트론 4.0 인기 투표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작한 거 아니냐고 되게 말이 많거든요. 어쨌든 재밌게 놀고 있어요, 이 아가리서는. 어제 보신 브래드 갈링하우스, 즉 리플 CEO랑은 정말 다른 모습이죠. 리플 CEO가 트위터 통해서 이러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재밌는 친구입니다, 진짜. 자, 첫 번째 소식은 가볍게 듣는 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부터는 알맹이가 있는 소식입니다. 자, 비꼬 소식인데요. 비꼬는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에 대해 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 보시면은 아직도 리프사가 본인들 페이지에다가 비꼬를 명시해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명시를 안 했나 보네. 뺐나 보다. 빠졌네요. 원래는 XRP 관련된 페이지에다가 저희 비꼬를 명시를 해놨었거든요.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는데 원래 명시를 했습니다. 뭘로 명시를 했냐면은 가서 볼게요. 비꼬라는 회사 그냥 갈까요? 여기입니다. 요건데 여기를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 즉 보관 서비스 있잖아요. 실제로 비꼬 서비스는 업비트가 원래는 받았었는데 지금 아마 안 받는 것 같아요. 계약을 해지한 것 같고 SBI VC 같은 경우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한 거래소 말고도 이 비꼬한테 서비스를 받는 곳들이 있는데 뭐냐면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거를 대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본인들이 해킹당하면 바로 탈취를 당하잖아요. 직접 보관할 방법도 있지만 이런 전문 업체한테 대신해서 맡아달라고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곳인데 원래 메인 서비스는 그겁니다. 여기 써있지만 커스터디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퀴디티 쪽도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브로커로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비스 이름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빅고 프라임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이것처럼 빅고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족을 달자면은 외환시장에서 이 투자은행 같은 곳들이 외환시장에 참여하면서 이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경우가 있거든요.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이제 돈을 벌기에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 브로커를 프라임 브로커라고 해요. 외환시장에서 이제 투자은행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 시장에 참여했을 때 그 참여자들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프라임 브로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비슷하게 따온 것 같아요. 본인들도 약간 외환시장에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서비스 이름도 프라임을 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브로커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브로커 하면은 약간 중개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약간 막연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빅고가 어차피 지금 고객들이 이 커스터디 서비스, 보관 서비스에서 본인들한테 맡겨놓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XRP 이런 거 맡겨놓잖아요. 기존에는 단순히 이제 맡아주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고객들이 빅고를 통해서 중개를 하는 거죠. 어떤 고객은 XRP를 지금 이 고객 A라고 할게요. A 고객은 XRP를 빅고한테 맡겨놓고 있는데 이 XRP를 이렇게 맡겨놓은 상태에서 팔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개당 100달러에 팔고 싶어. 살 사람 있으면은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빅고 고객 중에 B라는 고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B라는 고객이 있는데 빅고를 통해서 XRP를 사고 싶어요. 매칭해주면 좋겠어. XRP를 개당 100달러에 뭐 여러 개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 이랬을 때 빅고가 어차피 본인들 고객 두고 있는 두 고객이 지금 마침 매칭이 되잖아요. 마침 A 고객은 개당 100달러에 팔고 싶은데 XRP를 본인들한테 위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 B는 XRP를 사고 싶다. 본인들 서비스 이용하는데 여기에 바로 사서 여기다 보관하고 싶다. 이러면은 바로 지금 같은 케이스에 빅고가 중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칭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인을 조금 더 약간 금융시장에서의 그런 관점에서 표현하면은 중개인은 이렇게 매수자, 매도인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뭐냐면은 마치 이제 선 보는 것처럼 선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요. 조건이 맞는 매수자, 매도자를. 그리고 동시에 포지션이 없는 거죠. 포지션 없이 이렇게 매수자, 매도자를 매칭시켜갖고 트레이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환시장에서의 브로커는. 지금 디지털 에셋 갖고 그거를 하겠다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자, 그 소식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동성을 늘려주겠죠. 마침 XRP 다이렉트 세일 구매하는 친구들이 그 XRP2 그 계정에서 빠져나간 거 보면은 빅고 계정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빅고를 통해서 사는 고객들이 많은데 빅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XRP가 좀 더 원활하게 거래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소식 볼게요. 세 번째 소식은 리플렛 클라우드 소식입니다. 자, 전에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리플사에서 인재 채용을 하는 그 구인 내용을 보면서 리플사가 지금 뭐를 하려는 거를 이 구인 채용 내용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같이 살펴보는 경우가 간간히 있죠. 그걸 봤을 때 클라우드 관련된 리플렛 엔지니어도 계속 모집을 했었거든요. 꽤 됐어요, 그게. 근데 역시나 그때 구인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당연히 채용을 했겠죠. 채용을 했을 테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렛 클라우드에 대한 거를 공개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그런 인재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내려갔다는 건 당연히 채용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꽤 날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걸 했으리라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리플렛 클라우드 버전을 리프사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미 일본에는 IC 클라우드라고 일본에 있는 은행들, 금융기관들 컨소시엄 46개인가 43개인가 어쨌든 40여 개가 넘는 컨소시엄 이뤄갖고 본인들이 구축한 클라우드를 썼거든요. 클라우드 버전. 근데 이걸 리프사가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리플렛 클라우드라는 거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지금 리프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리플렛 클라우드 좋다,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좋아요, 이거 한번 맛보실래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볼래요? 꼬시는 거죠. 맛집이라고 꼬시는 건데, 자,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클라우드는 장점을 얘기하려면 일반적인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어떤 솔루션을 사면은 일반적인 케이스 솔루션 구매를 해요. 구매하면은 본인들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알기 쉬운 거, 게임이나 또는 워드 프로세서, 나 한글을 구매해서 이제 막 문서를 작성하고 싶어,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걸 구매하죠. 그럼 시스템, 개인으로 따졌을 때 PC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이런 기업에서 쓰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서버 시스템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다 설치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구성이 필요하면은 구성하고 운영을 하죠. 사용을 하죠. 운영 사용. 자,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리플사 솔루션이 리플렛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리플 솔루션 구매하고 본인들 시스템 준비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고 연동하고 해서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로, 아유 다 사라졌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로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리플렛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시스템을 운영해야 돼요. 운영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이걸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술자. 리플렛 솔루션이 사용하다가 장애가 나면 본인들이 그거를 복구도 해야 되고 조치도 취해야 되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 시스템이랑 잘 연동이 안 되면. 그러니까 기술자가 필요하죠. 엔지니어.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비용.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시스템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드웨어 처음에 구매하고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 일어나서 소모가 되면 새로 구매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죠. 기타 등등.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드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리플렛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리플렛 구매해서 쓰는 거 말고 클라우드, 우리가 준비한 클라우드 한번 써봐. 이거 맛을 보면 어떤 맛이냐면은, 얘랑 일반적인 경우만 비교했을 때는 시스템 운영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운영은 리플사가, 너는 그냥 서비스만 쓰면 돼,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 드는 게, 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돈을 더 많이 요구하겠죠? 그죠? 당연합니다. 돈을 더 많이 요구하는데, 리플사가 지금 이제 고객한테 제시하는 건 뭐냐면, 비용은 더 많이 요구하지만 네가 이번 때문에 직접 설치해서 쓰게 되면 이번 때문에 유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1, 2번 합치면 요거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유지 비용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안 되게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 줄게. 너는 그냥 서비스 쓰듯이 쓰기만 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운영을 위한 그 전담 기술자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든 시스템 우리가 운영하니까 문제 생기면 우리가 조치해 줄게. 그냥 넌 서비스만 써. 리플렛만 써.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라우드,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되게 많죠. 구글 클라우드 예를 들까요? 자, 요런 거예요. 창현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런 거. 자, 여기 오면은 구글 클라우드 또는 뭐 애마존도 그렇고 우리나라 KT, SK, 웬만한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데 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합니다. 비슷해요. 이 컨셉이랑 비슷하게
본인들이 뭐 웹서버를 운영하고 싶어요.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은데 거기 집에서 전기요금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하드웨어 구매해서 직접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한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서 난 웹 서비스만 사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신 그 시스템들, 하드웨어들을 대신 니네가 운영해줘. 대신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제공할게. 네, 이런 형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프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리플렛 클라우드가 있으면 고객이 리플렛 클라우드 구매할게요 하면은 본인들 시스템에다가 막 별도로 리플렛을 사용할 수 있는 서버라던가 이런 거 설치하고 연동하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그냥 구매해서 써. 유지할 비용, 시간, 전담 인력 필요 없다. 우리가 다 해준다. 네, 요거예요. 자, 요거를 통해서 이제 리프사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리프사 말에 따르면 이 형태로 하면 일반적인 구매를 해서 이제 리플렛을 사용하는 것보다 약 5주 정도 더 빠르게 리플렛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플렛 이제부터 쓰고 싶어요 계약했을 때 기존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5주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준비 시간으로. 근데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2주에서 5주 정도의 시간, 준비 시간은 땡깡 하고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쓸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그 다음 거 5대 사용이 쉽다라는 거. 뭐 별도로 뭔가 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프사에서 직접 구성한 시스템에서 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5대 쓰고 싶어요? 그럼 바로 쓰면 돼요. 너희는 신청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장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요 리플렛 클라우드,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드디어 공개를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사용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꼬시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객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사용하고 싶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막 엄청난 대규모의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사실 리플렛 관련된 거에 전담 인력, 그리고 거기에 별도의 하드웨어 자, 그리고 리소스, 그 밖에 뭐 전기요금이나 뭐 여러 가지 드는 재반 비용들, 이런 거 쏟아붓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런 데한테 이런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냥 넌 서비스 쓰기만 하면 돼. 그런 거 다 준비할 필요 없어. 기존보다 비용만 조금만 더 주면 되는데, 사실 네가 직접 설치해서 쓰는 것보다 결국에 인건비라던가 아까 재반 비용들 이런 거 들어가는 걸 고려하면 사실 이게 더 저렴한 거야. 넌 쓰기만 해. 이런 식의 접근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전파 능력은 빠르겠죠. 수요만 있다면, 리플렛을 사용하고 싶은 수요가 시장에 있다고 하면은 이걸 통해서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고객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리플렛 클라우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소식이고요. 자, 네 번째 소식. 이거 ODL이랑 관련 있을 걸로 보이는 소식인데요. 드디어 비트스탬프가 스털링 하면은 되게 생소한 분들 계실 텐데,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영국 파운드입니다. 즉 영국의 법정화폐를 곧 추가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영국 파운드 기호 여기 있죠. 통화 기호 여기 있는데, 자, 봅시다. 가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보시면요. 자, 일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만 딱 볼게요. 이때부터로 봐야겠네요. 자, 이때부터일 것 같네요. 자, 보면은 6월이고요. 서드 3일. 그리고 UTC 기준으로 AM 9시니까 우리나라가 UTC 플러스 9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6월 3일, 네코홀링님 어서오세요. 6월 3일 날 여기 오전 9시에 9시간을 더한 18시죠. 18시니까 오후 6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영국 파운드를 추가는 할 건데,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는 6월 3일 오후 6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이때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ODL과 관련 있는 건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비트스탬프가 어떤 거래소인지 알면은 ODL이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모든 ODL 거래소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래소일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달러와 유로화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두 개는 세계의 법정화폐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애들에 속하는 애들이거든요. 이 두 개 쌍을 책임지고 있는 애가 비트스탬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자, 더불어서 비트스탬프는 영국이랑 미국의 라이센스를 공식으로 받았죠. 양쪽 다.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도 획득한 그런 거래소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하면은, 자, 이걸 추가했다라는 점입니다. 영국 파운드.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영국 파운드 추가한 건 좋은데요, 뭐 유럽 지역 이미 유로화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계신데, 영국은 이거 안 씁니다. 영국 안 써요. 유럽의 모든 나라가 유로화를 채택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런 세계 금융시장 관련된 기사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은 그냥 요거예요. 요거 채택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죠. 영국 금융기관은 당연히 요걸로 하고 있을 테니까. 물론 유로화도 일부 갖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마치 국내 법정화폐처럼 쓰는 거는 아니라는 점, 영국이. 이게 필요할 거거든요, 영국 금융기관들은. 근데 드디어 추가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이제 아무래도 비트스탬프 자체가 굉장히 ODL 파트너 거래소로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기존에 없던 법정화폐를 새롭게 추가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원래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랑 유로화만 있었어요, 법정화폐가. 그죠? 여기 보이시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이거 두 개 다 XRP 지금 ODL 쌍을 제공하는데, 지금 여기 영국 파운드가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트스탬프의 스탠스, 이런 것들, 그리고 저항들을 고려할 때 영국 파운드 추가는 당연히 ODL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굉장히 높죠. 더군다나 비트스탬프가 영국의 본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영국의 금융기관, 영국에 있는 은행들이라고 얘기합시다. 은행들의 본인의 계좌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본사가 영국인데. 그죠? 그럼 여기서 ODL 처리하는 거, XRP를 파운드로 바꾸는 거, 그리고 영국 파운드를 XRP로 바꾸는 거. 어차피 이 영국에 있는 은행들 계좌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다 수월하다라는 거죠. 넘겨주는 것도. 굉장히 적합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 영국 파운드 추가는 아마 ODL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전 예전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트스탬프가 그 어디죠? 브로커 기관 통해서 영국 파운드를 쌍을 추가할 거라고 작년에인가요? 되게 꽤 된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소식을 전달했을 때 제가 되게 막 질척거렸거든요. 거기다 댓글 남기면서 언제 추가할 거야? 언제 추가할 거야? 계속 물어봤거든요. 물어본 이유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 때문이에요. ODL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답변 받기로는 막 순위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께 그 답변 받은 걸 소개해드리고도 했는데, 야, 순위라고 해놓고 이제서야 추가하네. 6월이 돼서야. 이 자식들이 진짜. 어쨌든 추가된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보여집니다.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소식이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 리브라 관련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리브라 친구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정말 질척거려요. 얘네 정말 질척 장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네의 질척이 어떤지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있다. 노비닷컴. 이름도 노비닷컴이야. 자, 보시는 게 바로 이제 노비라고 명명한 기존에 리브라가 갖고 있던 칼리브라인가요? 칼리브라인가, 그게 이제 디지털 월렛 전자지갑 이름이었는데, 그 칼리브라를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상표명을 노비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 물결 3개의 표시 있죠? 요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리브라의 트레이드마크 표시잖아요. 그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노비 같은 경우는 리브라의 디지털 월렛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거를 이제 이름도 바꾸면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면서 최근에 벡트가 보이는데 어플리케이션 쓰고 싶은 사람들 미리 해놨잖아요. 얘네도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출시되면은 이 신청한 고객들한테 바로 알려주겠다 하면서 신청도 받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브라 2.0 바뀌면서 각국에 있는 법정화폐 이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리브라 네트워크에 넣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칼리브라일 때는 사실 여기에 리브라 코인만 표기됐거든요, 이 화면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달러라던가 유로화 등등 세계의 주요 법정화폐들이 지금 예시 화면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이름 바꾸고 리브라 2.0 바꿨을 때 그 내용을 적용한 겁니다. 각 세계의 주요 법정화폐를 여기에 추가하고, 자, 이거를 어디에다 탑재한다? 페이스북. 그래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손쉽게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쉽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는 단계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페이스북 유저면 그냥 클릭 한 번이면은 이 전자지갑 자동으로 할당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얘는 그런 식으로 본인들 플랫폼 파워를 이용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걸로 해갖고 여기 안에서 손쉽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그 예시 그림에도 떠있잖아요. You sent 100달러 미국 달러. 여기 시간 써있고요. 오늘 오후 3시 55분. 그리고 여기에 잔액이 보이죠? 밸런스라고. 내 페이스북 계정에 163.2달러 정도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결합시켜서 이걸로 쉽게 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전략을 바꿨어요. 원래는 전면 앞에, 사람들 앞에 리브라라는 존재를 앞으로 내세웠잖아요. 얘네 2.0에서 지금 전략도 어떻게 수정했냐면 리브라는 뒤로 빠졌어요. 기술, 이 상징적인 리브라는 뒤로 빠지고 전면 앞에 노비라고 이름 바꾼 친구를 내세운 겁니다. 그냥 마치 사람들한테는 뭐 블록체인이고 나발이고 없고 그냥 야, 전자지갑이야. 그리고 이걸 손쉽게 주요 법정화폐들을 세계국가 어디에도 보낼 수 있어. 이걸로 손쉽게 페이먼트 할 수 있어. 이것만 내세운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 입장에서 블록체인이 아닌지 되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좀 더 사람들한테 어필 잘 되는 식으로 지금 앞에 마담 얼굴을 노비로 바꾸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거부감을 없애려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각국에서는 리브라 하면은 사실 되게 알러지 생기거든요, 여전히. 이 법정화폐 패권 도전하는 나쁜 놈, 우리의 법정화폐를 무너뜨리려는 굉장히 나쁜 놈, 이 인식이 강하니까 이걸로 체인지를 한 겁니다. 앞에 얼굴마다 노비로 세워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뭐 올해 11월에 출시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어디에도 11월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은 없습니다. 여기 제가 노비 홈페이지를 뒤져봤거든요. 야, 이거 번역도 해놨네, 이미 선택됨이라고. 오이씨, 괜히 기분 나쁜데? 한국에도 출시를 좀 염두에 두는 건가? 자, 출시 부분에 기사가 11월쯤으로 어딘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질문 주신 분들이 11월에 출시되는 거 맞나요? 하고 저한테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없어요.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 있거든요. 언제 노비가 사용 가능해집니까? 이 Q&A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만 적혀있어요. 노비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인업 해갖고 노비 출시되면은 가장 먼저 알게 될 주인공이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는 언제 출시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자, 그래서 리브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까지 관련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이 자식들 진짜. 야, 이거 너무 야갔어, 얘네들은 진짜 말을 바꿨을 뿐이지 본인들 플랫폼이 전세계 금융시장을 잡아먹고 싶다라는 야욕이 아주 넘쳐 흘러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흘러 보여요.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관련해서는 잘
어떤 식으로 뭘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완전히 XIP랑 라이벌 관계입니다. 네. 서로의 마켓 쉐어를 서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관계. 라이벌이야, 라이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브라 관련된 동향 소식 말씀드리면서 오늘 소식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2부 순서 Q&A 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가죠. 뿅!